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화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어제 굉장히 또 이제 커다란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샌디에고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헤이 크라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샌디에고 클레어몬트 지역에 있는 이슬람 센터에서 헤이 크라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해요. 그 이슬람 센터를 겨냥을 해가지고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여기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용의자의 엄마가 자살 위험 신고를 했다라고 하네요. 어제 오전 9시 40분쯤에 그 용의자의 어머니가 아들이 무기를 가지고, 총을 가지고,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가출을 했다. 그리고 아들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이러한 신고를 이렇게 또 접수를 하다 보니까 조사를 계속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어떠한 10대가 캐모플라지 옷을 입고 어떠한 또 다른 친구랑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파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랑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간단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바로 차량 번호판 식별기를 가동을 했다고요. 미국 도로들에 그 CCTV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에 다 카메라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차량의 번호판을 이제 찾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용의자가 재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메디슨 고등학교에 경보를 이제 발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총을 가지고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어떤 짓을 이제 벌이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에 경보를 이제 내렸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쇼핑몰에도 이제 경보를 이렇게 또 발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신고를 이렇게 또 한 것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엄마를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도중에 그 근처에 있었던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들어왔다고 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아들이 총을 가지고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어떤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이슬람 사원에서 이제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용의자 2명은 범행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로에 이렇게 또 멈춰 서가지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슬람 사원에서 3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용의자 2명이 사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총 5명이 사망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용의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7살 그리고 18살의 10대 남성들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이제 2명이 이런 일을 이렇게 또 일으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게 좀 이제 커다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 용의자들의 집을 압수수색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특정 사원을 직접 겨냥을 한 사전 협박은 없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용의자들이 평소에도 좀 이런 뭐 헤이 크라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일으켰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증오범죄로 지금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슬람 사원에서 지금 3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3명 중에 1명은 사원의 이제 경비원이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경비원이 이슬람 사원에서 더 많은 참극을 막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경원이 굉장히 영웅적인 그런 행동을 했다. 이 용의자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사망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이슬람 사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안에 학교가 있었다고 해요. 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제 어린이들은 다 무사했다라고 하네요. 이슬람 사원에서 3명이 사망을 했는데 다 어른들이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남성 어른들이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하네요. 어제 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어제 긴급 뉴스로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LA에서도 이제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것도 커다란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구나 하고 이렇게 또 봤는데 이 디테일을 이렇게 또 보니까
또 이 이슬람 사원을 이제 향해 가지고 헤이 크라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 증오 범죄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렇게 또 맡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이슬람계 사람들한테 좀 엄청나게 압박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증오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샌디에고에서 살고 있는 그런 이제 이슬람계 사람들이 좀 이제 두려움에 이렇게 또 떨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러한 일들이 좀 이제 이슬람계 사람들한테 이러한 일들이 뭐 자주 일어났나 봐요. 그러다가 지금 이러한 살인 사건들도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이제 모방 범죄가 될까봐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미국을 한 대로 이제 뭉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냅두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뭐 부추기고 있다라는 게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헤이 크라임은 앞으로도 좀 더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부터 시미밸리에서 또 이제 샌디 파이어라고 해가지고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월요일 이 시미밸리에 있는 샌디 애비뉴에서부터 이제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산불의 이름은 샌디 파이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1386에이커를 지금 태워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을 한 산불 중에 세 번째로 큰 규모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컨테인먼트 화재 진화율은 아직까지 0%이다 라고 합니다. 아직 산불을 전혀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왜 이러한 산불이 일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아마도 트랙터가 돌을 이제 들이받으면서 발생을 한 불꽃으로 인해 가지고 산불이 났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 라고 이제 경찰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시미밸리가 이제 LA에서 북서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해가지고 벤츄라 카운티, 뭐 LA 카운티 해가지고 이바큐에이션 오더가 지금 내려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젯밤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이제 바람이 좀 이제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습도가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불길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이렇게 또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오늘 오전부터 이제 화요일 오전부터 이제 갑자기 바람이 이렇게 또 불면서 산타나 바람이 이렇게 또 불고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서 산불이 다시 퍼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산불이 이렇게 또 커다랗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공기질이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공기질이 굉장히 나빠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칼라바사스 지역, 뭐 패시픽 팔리세이드 지역, 말리부 지역 이런 곳들의 이제 공기질이 굉장히 나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야외 활동을 자제를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미밸리에서 이제 산불에 이렇게 또 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모든 학교가 휴교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시미밸리에서 또 산불이 이렇게 또 크게 일어나가지고 세 번째로 큰 산불이라고 하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여기 캘리포니아 최근 들어가지고 산불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엘니뇨 이런 뭐 이상기후 이런 것들 때문이죠. 이 이상기후를 빨리 좀 대응을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전혀 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한 명이 이제 바뀜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벤트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LA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보니까 저번 일요일에 커다란 교통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저번 주 일요일 11시쯤에 아침 11시쯤에 교통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4중 연쇄 추돌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한 명이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3명이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합니다. 다치 두랑고라고 하는 이 커다란 그 SUV가 굉장히 빨리 이렇게 또 가다가 차량들을 이제 들이받았다고요. 교차로에서 이제 서 있는 차량들을 이제 들이받아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그런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하네요. 두랑고는 아마도 시속 80마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또 가다가 앞차를 그냥 들이받은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빨간불에 서 있는 차들을 그냥 다 들이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로 인해 가지고 한 명 사망하고 뭐 3명이 이제 부상을 입고 그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위독한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하톨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이렇게 또 일어났다. 이 LA 카운티에서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고 합니다. 경찰은 계속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게 음주운전인지는 아직은 모른다. 계속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또 이제 너무나 비극적인 이런 이제 교통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 운전은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운전을 정말 조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와서 이제 박는다고 하면은 이게 또 이제 큰일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항상 이제 방어 운전을 잘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빨간불에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은 저도 이제 가끔씩 이 백미러를 잘 보거든요. 근데 뒤에 누가 오는지. 이게 뒤에서 누가 뭐 빠른 속도로 와서 이제 박는다고 하면은 이게 답이 없거든요. 어쨌든 방어 운전을 잘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LA 카운티 브렌트우드에서 또 강도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LA 카운티 이제 브렌트우드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산타모니카 이제 바로 위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어떠한 집에 괴한 3인조가 이제 침입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이 용의자 3명은 크로우바를 이용을 해가지고 창문을 뒷뜰에서 창문을 이렇게 또 깨고 침입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집안에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있었는데 근데 뒷뜰에서 그 창문을 깨고 들어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 용의자들이 사람이 없는 줄 알았나 봐요. 없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이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바로 도주를 했다. 라고 합니다. 도주를 한 차량을 이렇게 또 보면은 흰색 머세데스 벤츠 세단 차량을 타고 이제 도주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네요. 3명 모두 까만색 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운전자는 굉장히 큰 사람이었다. 체구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다. 라고 하네요. 야, 요즘 들어가지고 이 LA 카운티 근처로 해가지고 특히 이제 부자 동네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에서 강도 사건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게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계획을 승인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의 대규모 공격을 승인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승인을 이렇게 또 했다가 걸프 지역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 이거 공격을 하면 안 된다. 우리한테 조금 더 시간을 달라라고 이렇게 또 요청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승인을 했다가 잠시 지금 보류를 다시 이렇게 또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다가 대규모 공습을 승인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계획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공격을 해야 했다고 해요. 오늘 이제 화요일에 대규모 공습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이제 걸프 지역에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란이랑 합의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달라라고 요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승인을 한 것을 잠시 보류를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공습을 지금 연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폭격 없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게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도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를 하는 것은 이거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란 전쟁을 시작을 이렇게 또 하면서 2월 28일에 딱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4주에서 5주면은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란이란과의 전쟁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3달째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2가지 옵션을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겼어 하고 이제 발을 빼는 거, 2가지 옵션에서 지금 저울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한테 계속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너네 그 평화 협상을 빨리 받아들여라. 너네 졌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 미국이 지금 주고 있는 그 평화 협상안에 합의를 해라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지금 들어주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겼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이겼어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승리만 이제 선언을 하고 발을 빼는 것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어제는 실제로 공격을 승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승인을 이렇게 또 했다가 잠시 보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야,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다가 또 이제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또 난리가 날 거고 유가는 또 다시 이렇게 또 오를 것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 내에서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면은 지금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란의 전쟁에 대해 가지고 반 이상 64% 정도는 미국인들 64% 정도는 이 이란의 전쟁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잘못된 그런 결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라고 응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특히 이 전쟁 비용 너무나 많은 돈들이 지금 쏟아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큰 불만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란이랑 이제 전쟁을 이렇게 또 이란을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면서 13,000여 개 목표를 파괴를 하고 그리고 이란의 지도자를 우리가 다 전멸을 시켰다. 뭐 해군들을 다 전멸을 시키고 이란의 지도자들을 지금 끌어내리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란은 아직도 그 평화 협정에 대해 가지고 합의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그런 소리죠. 괜히 중동 전쟁에 지금 끼어들었다가 이스라엘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중동 전쟁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우리는 돈만 쓰고 아무것도 못 건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느냐. 지금 우리 돈만 쓰고 있지.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만 지금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 삶만 지금 팍팍해지고 있다.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란은 지금 전혀 항복을 할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초조해지고 있으면서 공습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중동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좀 더 시간을 달라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공격을 보류를 하고 있다고요. 과연 이 전쟁이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자동차 업계에서 이란의 전쟁 여파로 인해 가지고 엔진 오일 부족 사태에 직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엔진 오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엔진 오일들이 거의 대부분 이 중동에서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해요. 중동에서 전 세계 엔진 오일의 44%가 이 페르시아만에서 이제 생산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막히고 있다 보니까 엔진 오일이 이제 부족해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가솔린 가격이 오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엔진 오일이 이제 부족해진다고 하면은 엔진 오일 가격도 지금 미친 듯이 오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특히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엔진 오일의 점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로 20, 제로 16, 제로 8. 이 엔진 오일의 그 공급이 아마도 조만간 급격히 부족해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미국 자동차의 3분의 1이 제로 20 엔진 오일을 쓰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로 20 그 엔진 오일이 이제 공급이 부족해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동차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진짜 또 이제 케이오스가 이제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막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생산 시설도 타격을 이렇게 또 입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란이 생산 시설들에다가 지금 공격을 직접적으로 이제 미사일들을 이렇게 또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6월 달쯤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엔진 오일 같은 것들이 거의 다 이제 고갈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도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엔진 오일까지 지금 막히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차를 운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움직이는 게 또 이제 멈출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조만간 큰 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유가 오르고 뭐 오일도 모자르고 오일도 없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또 엄청난 폭락, 주식시장 폭락 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또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5% 정도 이제 하락을 내리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도 0.7% 정도 이제 하락을 내리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1.1% 정도 이제 하락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조만간 이제 전쟁이 끝날 것 같다. 그런 기대감도 이렇게 또 있었고, 유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또 있었고, 그리고 전쟁이 이렇게 또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다 오르게 될 것이다. 주식시장이라고 그런 기대감에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미국하고 이란과의 전쟁이 전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다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30년 만기 국제 금리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5.18%를 돌파를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10년 만기 국채금리 역시 이제 4.6%를 이제 넘어섰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국채금리가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도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왜 또 이제 금리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이란의 전쟁 때문이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이렇게 더 상승을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이렇게 또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국채 금리가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금리가 이렇게 또 오르게 된다고 하면은 신용카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모기지 금리가 6.7%로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소비자 지출이 위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기술 기업들의 미래의 성장 가치가 이제 부담을 이렇게 또 받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돈을 안 쓸 것이지 않습니까? 쓸 돈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케빈 워시가 신임 연준 의장으로 취임을 이렇게 또 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또 나오는지 좀 이제 잘 봐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나스닥이 지금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반도체나 빅테크 주식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 주가가 지금 조정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반도체 섹터에서 차익 실현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지수가 3일 동안 7%가 하락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수요일 내일 장 마감 후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앞두고 오늘은 0.5% 정도 이제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3일 연속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실적은 아마도 이제 계속 좋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지금 숨 고르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올라가는 것도 이제 한 번씩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퀄컴은 오늘 3% 정도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은 1.8% 정도 지금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제 반도체 시장들이 그동안 너무나 가파르게 이렇게 또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반도체 시장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AI 수요랑 이제 맞물려 가지고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숨고르기를 할 때 잘 산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이득을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다라고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국제 유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소폭 진정세에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 계획을 승인을 이렇게 또 해줬다가 지금 다시 보류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숨을 이렇게 또 고르면서, 여기도 숨을 고르고 있어요. 숨을 이렇게 또 고르면서 유가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텍사스 WTI는 103달러 정도를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렌트유는 110달러 정도를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홈디폿에서 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랑 그리고 이제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를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0.6% 정도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고유가 속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잘 돈을 이렇게 쓰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미국인들이 돈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을 잘 쓰고 있다 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블랙스톤이 구글과 함께 이제 새로운 AI 인프라 기업에 5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블랙스톤이나 이제 구글, 알파벳은 0.7%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이 고용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IT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테크 섹터에서 어마무시한 레이오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해고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난 4월 달에 해고자들의 40% 정도가 테크 분야에서 나왔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테크 분야에서 어마무시한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사람들도 하이어링도 하지도 않고 이 AI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가지고 테크 기업들이 먼저 이 AI를 도입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필요 없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와이칼라 잡들이 이런 특히 이제 테크 기업들에서 어마무시한 해고자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4월달 이 해고자들의 40% 정도가 테크 기업에서 나왔다. 요거는 좀 심각한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지금 이 AI를 도입을 함으로 해가지고 인력 감축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거기에서 비용 절감을 해가지고 AI에다가 재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 기업들도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가장 선두주자로 이렇게 또 있는 곳은 바로 이제 테크 분야 그런 기업들이다. 그런 사람들,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애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캇 베센트, 이 재무장관이 G7에 이렇게 또 참석을 해가지고 동맹국들한테 이란의 파이낸셜 있지 않습니까? 이란의 경제 제재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을 같이 좀 하자라고 동참을 해라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스캇 베센트는 재무장관은 파리에서 열린 그 No More Money for Terror라고 하는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연설을 이렇게 또 하면서 G7 그 국가들한테 테러 자금줄을 뽑기 위해 가지고 이란의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해달라라고 촉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캇 베센트는 예전 같은 그런 이제 낡은 제재 대신에 기간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이제 확실한 타격을 주는 공격적이고 이제 표적화된 그런 이런 경제 제재를 이렇게 또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동맹국들을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유럽 파트너들한테 그냥 G7들한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움직여라, 실제로 행동을 해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동맹국들을 뭐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란이랑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필요하니까 도와달래. 또 요번에는 동맹국들한테 또 도와달래. 이럴 때 도와줄 그런 동맹국들이 이렇게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러니까 문제예요. 이러니까 이 동맹국들을 제대로 처우를 해주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또 필요할 때는 동맹국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 거의 깡패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베센트 장관은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란 경제 제재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란의 자금줄을 엄청나게 쪼여버렸다라고 이제 성과를 과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오퍼레이션 이코노믹 퓨리를 이렇게 또 했다. 아시다시피 이번 이 이란의 전쟁을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이지 않았었습니까? 이거를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오퍼레이션 이코노믹 퓨리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란의 무기 프로그램, 테러 대리 조직, 뭐 핵 개발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금줄을 우리 미국이 잘 차단을 했다라고 그렇게 과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란에 석유를 수출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이제 벌어들이는 것을 그거를 지금 차단을 해버렸다. 그거밖에도 이제 이란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암호화폐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크립토 커런시를 다 동결을 이렇게 하고 테러 자금 같은 것들을 다 집중 단속을 지금 우리 미국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동맹국들한테 이런 것들을 우리 미국이랑 같이 동참을 해달라라고 특히 이제 유럽한테 엄청나게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 미국에 이렇게 또 압박을 하면서 호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측을 잘 도와줄 그런 나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을 지금 삐져 있거든요. 미국한테 삐져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동맹국들을 처우를 제대로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미국을 따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필요할 때는 우리 미국을 같이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잘 따라갈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또 이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이렇게 또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이렇게 또 방문을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중국이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중국을 지금 향해가지고 좀 방문을 이렇게 또 하면서 도움을 이렇게 또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푸틴이 중국을 이렇게 또 방문을 하면서 이틀 동안 정상회담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틀간 정상회담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 다음에 바로 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또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미국을 이제 견제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너희가 아무리 중국을 찾아와도 러시아가 중국이랑 가장 가깝고 이제 친밀한 동맹이다 라는 것을 이제 상기시켜 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푸틴 대통령이 바로 이렇게 또 방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는 중국에 이제 3가지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지금 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보면은 우크라이나랑 장기적인 그런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한테 이 러시아를 지정학적인 강력한 지지를 이렇게 또 해달라라고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계약을 승인을 해달라, 그 가스관 계약을 이제 승인을 이렇게 또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기술이나 제조품들에 대한 무역을 확대를 같이 하자라고 지금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시진핑이랑 정상회담을 이렇게 하면서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푸틴이 결국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을 한 것을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러시아랑,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랑 시진핑이랑 좀 이제 기류가 이상하다라는, 그 불편한 그런 기류가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해소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푸틴이 중국을 이렇게 또 방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를 이렇게 또 보면은 우크라이나랑 이제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러시아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가스관 같은 것들이 원래는 이제 유럽에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팔았는데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 이거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이 가스를 어디든가는 이제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랑 잘 이제 무역을 이렇게 하려고, 그 가스, 그 에너지를 팔려고 지금 이렇게 잘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이렇게 또 보면은 우크라이나랑 이제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서방 국가로부터 그런 모든 교류가 지금 끊긴 그런 상태거든요. 무역 같은 것들을 이제 끊기다 보니까 러시아는 중국을 더욱더 의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모든 것들을 상황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급부상을 이렇게 따고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지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을 러시아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도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의 힘을 필요로 해가지고 둘 다 중국에 이렇게 또 가서 도움을 이렇게 또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요. 이런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부터 미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중국이 진짜 미국을 졸졸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뭐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위상이 미친 듯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렇게 또 맡고 있으면서 어마무시한 돈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미국은 황금기에 지금 들어갈 것이다, 골드러시가 지금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골드러시가
자신한테 해당이 되는 거였어.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중산층들이나 저소득층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 어마무시한 돈을 지금 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안타이 웨포니세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펀드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반무기와 그 펀드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1.8 빌리언 달러를 지금 기금을 조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이름은 그 반무기와 펀드인데 안타이 웨포니세이션 그 펀드인데 이 기금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보수 성향의 활동가들한테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1월 6일 의사당 그 폭동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한테 그 펀드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직 트럼프 보좌관들한테 이런 펀드가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펀드를 조성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통과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 통과가 된 게 의회 승인을 우회를 해가지고 통과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통과가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한 그런 5인의 위원회에 의해 가지고 통과가 돼가지고 이게 세금이거든요. 세금에서 이제 펀드를 이렇게 또 만든 것인데 그 안타이 웨포니세이션 그 펀드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1.8 빌리언 달러, 18억 달러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 측에 지금 들어갈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1월 6일 그 난리친 사람들한테 이 돈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부패이다. 역대급 부패이다. 이러한 부패는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IRS를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10 빌리언 달러,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이렇게 또 했다가 취하를 했잖아요. 취하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 펀드가 이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야, 진짜 트럼프 대통령 역대급, 미국 역사상 역대급 부패이다 라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분기에 주식 거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식 거래가 이번 1분기에 자그마치 3,700건이나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애플 사고, 델 사고, 뭐 더모 피셔 사고 이렇게 이 주식들을 이제 자기가 이렇게 또 사면서 그것까지 동시에 해당 기업들을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거나 홍보를 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와, 미쳤어요. 미친 거예요. 대통령이 내가 이러이러한 주식을 사면서 이러이러한 기업들을 칭찬을 해. 그러면서 주식이 올라가. 이거 내부 거래 아닙니까?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골드 러시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골드 러시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한테만 지금 일어나고 있다. 자기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를 본다고 하면은 1기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텔이나 골프장 중심에서 돈을 이렇게 또 많이 벌어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임기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미친 듯이 더 광범위하게 돈을 이렇게 또 벌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이 암호화폐, 이제 크립토 커런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먼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밈코인 같은 거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도 나오고, 그 멜라니아 밈코인도 이렇게 또 나오면서 돈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나 이제 국방 관련 그런 벤처 카피탈에다가 파트너로 이제 참여를 이렇게 또 하면서 1년 만에 자신의 자산을 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불려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남이 투자를 한 기업들에서 연방 정부의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이거 인사이더 트레이딩 아닙니까?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거 밖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있지 않습니까? 중동 평화 특사 역할을 이렇게 또 하는 동시에 페르시아만 정부들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돈을 버는 거였어. 자기만 돈 벌고 있고 미국인들의 뭐 중산층들이나 뭐 저소득층들은
지금 뭐 미친 듯이 지금 별로 안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2026년도 1월 달에 뉴욕 타임즈랑 인터뷰를 한 게 있다고 하네요. 인터뷰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일기 때랑 이제 다르게 왜 자녀들이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느냐라고 뉴욕 타임즈가 이제 물어봤다고 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를 내가 알게 됐다. 그리고 난 그럴 권한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가족들이 해외 사업을 이렇게 또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 누구도 나한테 관심을 두지 않더라.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이렇게 또 맡고 있으면서 뭐 윤리 따위 같은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미쳤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뭐 세금도 지 멋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세금을 빼돌려가지고 뭐 펀드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자신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또 주고 있고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달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아메리칸 드림이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와이트 칼라들이 다 잘리고 있는 이 와중에 블루 칼라 잡들은 지금 다시 급부상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와이트 칼라 잡들이 지금 다 해고가 되고 있다라고 그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테크 기업들에서 사람들을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또 자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AI가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이 AI 경제의 핵심의 기반이 되는 그런 인프라가 이제 기반이 되는 데이터 센터들이나 그 통신망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 기술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블루 칼라 잡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전기 기사 같은 분들이 이렇게 또 필요하고, 광학 기술자들이 필요하고, 배관공들이 필요하고, 철강 근로자들이 필요하다. 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요즘 들어가지고 이 AI가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함에 따라가지고 와이트 칼라 잡들은 잘리고 있고 블루 칼라 잡들은 폭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포드나 엔비디아, 뭐 AT&T 이런 이제 미국 대기업들이 블루 칼라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호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AT&T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광섬유 네트워크를 확장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380억 달러 투자를 지금 하려고 블루 칼라 그 기술직들을 대거 채용을 이렇게 또 하고 교육을 이렇게 또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와이트 칼라 잡들은 잘리고 있고 그리고 하이어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반면에 블루 칼라 잡들은 지금 일이 많은데 일손이 없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학교에서 이런 뭐 컴퓨터 사이언스 뭐 코딩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AI가 엄청나게 이제 발달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코딩 같은 것들은 이제 다 AI가 이렇게 또 해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기초 코딩 같은 거, 뭐 서류 작성하는 거, 뭐 자료조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 없어지게 됐다. 이런 것들은 다 AI가 이렇게 또 해버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와이트 칼라 업무들은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젊은 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층들에서 이런 와이트 칼라 잡들이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실업률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네요. 사람들이 지금 잘리고 있고 지금 하이어링 이런 직업군들이 이제 하이어링이 이렇게 없어지고 있다 보니까 젊은 층들에서 지금 굉장히 곤욕을 이렇게 치르고 있다라고 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코딩을 배워야 한다. 코딩이 미래이다라고 했는데 코딩이 갑자기 필요 없어지게 됐어. AI로 인해 가지고 코딩이 필요 없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잘리고 있습니다. 코딩이 필요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블루 칼라 잡들 현장직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다. 더 많은 돈들을 더 많이 벌고 있다. 사람들이 여기서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술직들이 더 급부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옛날에는 기술 혁명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뭐 블루 칼라 잡들이 엄청나게 많이 잘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AI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와이트 칼라 잡들이 잘리면서 블루 칼라 잡들이 다시 급부상을 이렇게 따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기술 같은 거 배우는 게 이 블루 칼라 잡들이 짱인 것 같습니다. 이런 뭐 플러밍 같은 것들은 AI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전기 기사 같은 것들 직접 현장에서 기술을 써야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직접 해야 하는 일들은
앞으로도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 이것도 이제 나중에 간다고 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당연히 사라지기는 사라지겠지만,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블루 칼라 잡들이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네요. 진짜 빨리 이렇게 또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그 오픈 AI를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대 샘 얼트맨 그 오픈 AI 그 소송이 결국에는 기각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왜 기각이 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가지고 배심원단이 전원일치로 기각을 결정을 이렇게 또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허무하게 이 소송이 끝나버렸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오픈 AI를 고소를 이렇게 함에 따라가지고 실질적인 패자는 바로 이 AI 업계 전체이다 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이제 고소를 이렇게 또 함에 따라가지고 진흙탕 싸움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뭐 돈, 권력, 뭐 개인적인 보복 이런 것들이 이번 이 소송에서 이렇게 또 나옴으로 해가지고 AI 업계 전체가 대중의 신뢰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제 드러난 사실들을 이렇게 또 본다,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17년도에 오픈 AI 경영진들은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장악을 해가지고 독재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우려를 하면서 그런 뭐 어네스트 뭐 더치라고 하는 그런 이메일을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때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이제 반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오픈 AI를 테슬라에 귀속을 시키자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그런 사실도 이렇게 또 드러나게 됐다고 하네요. 일론 머스크는 그 오픈 AI 이제 창립 멤버였거든요. 창립 멤버였으면서 이 오픈 AI를 자기가 먹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오픈 AI를 테슬라의 그 밑으로 이제 귀속시키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오픈 AI 그 경영진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를 좀 이제 배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일론 머스크가 자금을 끊고 오픈 AI를 이제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랑 별로 안 좋은 건가 봐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오픈 AI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2023년도에 샘 알트만을 이제 해임을 이렇게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해임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때 해임 당했을 그 당시에 엔트로픽이랑 합병을 이렇게 또 하려고 논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샘 얼트먼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 오픈 AI를 그냥 엔트로픽이랑 합병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그 AI 기업을 이제 만들자라는 그런 것도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결국 이제 샘 얼트만이 이렇게 또 오게 되면서 이 오픈 AI는 지금까지 잘 이렇게 또 나가고 있기는 있죠.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이번 판결이 기각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소송이 이렇게 또 기각이 되다 보니까 즉각 항소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소송의 이제 최대 수혜자는 바로 샘 얼트만이다 라고 합니다. 둘 다 이제 이미지에 타격을 입기는 입었지만 그런데 실질적인 승자는 바로 샘 얼트만이다 라고 하네요. 만약에 이번 소송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겼다고 하면은 샘 얼트만은 또다시 오픈 AI에서 쫓겨날 뻔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소송이 이제 기각이 됨으로 해가지고 샘 얼트만이 가장 큰 승자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번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대중들은 아니 오픈 AI가 뭐건 간에 이 AI에서 돈들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굴러가는 것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거대한 동문치가 인간을 어떻게 타락을 시키는지 여기 소송에서 다 봤다라고 하면서 AI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someone